벽체까지 만들었으면 자, 다시 태그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요. 3D, 이번엔 문. 창문도 문이고 문도 문이죠. 창문하고 문을 같이 넣겠습니다. 자, 체크하고 작업 레이어로 바꾸고, 자,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창문을 먼저 만들 겁니다. 쉬운 거부터 해보죠. 쉬운 거. 자, 창문은 높이가 210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높이가 2100인데 위에서 300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9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창문 크기 기억나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 옵셋을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45mm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위쪽이 잘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되겠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위에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되겠죠? 옵셋, 그 다음 숫자로 45 엔터, 그리고 이레이즈로 여기 지우면 창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120 트리플 클릭. 자, 전 면 뒤집기 하겠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면을 뒤집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창틀하고 벽하고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뒤집는 거고, 여러분들은 일부러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요. 저는 일부러 창틀을, 문틀을 뒤집어요. 면 뒤집기를 합니다. 면 뒤집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을 만들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얀색 면이 앞면이고요. 뒤집으면 회색 면이 나옵니다. 얘가 뒷면이에요. 이게 뒷면입니다. 면은 앞면, 뒷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3D에서 면은 앞면과 뒷면 둘로 나눠져요. 이걸 투사이드라고 하는데, 3D 맥스 같은 경우는 원사이드 렌더링을 합니다. 앞면만 계산해요. 뒷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뒷면을 다 계산하면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메모리나 CPU나 뭐 이런 리소스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만 계산합니다.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계산합니다. 투사이드 렌더라고 해요.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계산해요. 그래서 일부러, 자, 이거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가 뒤집다란 뜻이죠. 페이스는 면을 뒤집다란 뜻입니다. 리버스 페이스 누르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저는 일부러 면을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라고, 창틀이 잘 보이라고 일부러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창틀을 만들고, 역시 어떻게 해요? 메이크 그룹. 자, 창틀 만들고 메이크 그룹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문은 여기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서 창문을 그릴 때 어디까지 그렸나요? 사각형으로 중간점까지 그렸죠. 얘도 똑같아요. 렉탱글 이렇게 중간점까지, 미드포인트까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쪽으로 옵셋 했었죠. 30mm 옵셋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옵셋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는 거죠. 30mm 이동. 그 다음 더블 클릭하고 옵셋 60mm. 푸시 앤 풀 30mm.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다 유리를 넣는 겁니다.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재질을 넣는 거죠. 매티리얼.
이렇게요. 반투명 유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라인에 쭉 일렬로 맞춰져 있죠. 네. 유리만 선택해서 이렇게 창문의 가운데다 넣고, 자,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가운데로 넣어볼까요? 여기를 가운데로 넣었으니까 이번엔 복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자, 함께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가 이만큼 나와야 되죠, 그죠? 30mm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내보낼 겁니다. 왜요? 멀리서 보니까 티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티가 안 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 그러면 자, 이중창으로 자,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하나 완성시켜 보시죠. 네, 복사하면 돼요.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복사. 방향 안 맞으니까 로테이트로 회전하고, 자, 복사. 로테이트 90도. 그러면 여기 4개는 금방 완성됩니다. 여기 4개는 똑같은 사이즈예요. 동일 사이즈입니다. 그냥 쭉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나머지 여기 3개가 사이즈가 달라요. 3개가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도 크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렉탱글,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고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20mm. 자,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어디까지요? 중간점까지. 그 다음에 모서리 하나만 선택해서 이동하기 30mm만. 그 다음 옵셋 60mm,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유리 질감 부여해주고 위치는 미드 포인트로. 자,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다시 중간으로, 다시 한번 복사. 그러면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럼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방법이 계속 쓰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욕실창이죠? 2군데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 여기요. 여기가 이제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은 높이가 450mm 밖에 안 돼요. 자, 폭을 먼저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mm입니다. 이렇게 폭이 1200mm고 높이가 450mm예요. 그러니까 렉탱글.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1200, 450. 그리고 다시 1200, 450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에 450. 옵셋 45mm, 푸시 앤 풀 120mm. 자, 메이크 그룹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이 위로 상부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아래로 싱크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유리창이 들어가겠죠. 자, 문이 들어갑니다. 미드 포인트까지 하고 다시 30mm, 자, 옵셋 60mm,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창문이 여기 있네요. 유리도 만들어서 꼈습니다. 자, 유리만 가운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유리하고 문하고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얘를 이 가운데다 넣어야 돼요. 가운데다 넣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넣으면 돼요. 무식하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요. 여기 끝점이 어디로 가요? 여기에 중간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끝점이 이 면에 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동하기. 자, 그냥은 안 붙어요. 이렇게 그냥은 안 붙습니다. 그런데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가서 붙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자, 바로 여기 사람 눈 그림 있고 그 아래 단면 표시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섹션입니다. 섹션. 단면이에요. 자, 섹션 표시를 누르고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여길 단면으로 자를 건지, 혹은 이렇게 단면으로 자를 건지, 이렇게 단면으로 자를 건지. 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 자, 섹션이 있고요. 섹션 이름이고 두 번째 심볼입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이동하기. 내려봅니다. 단면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단면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면 처리하는 겁니다. 자, 클릭해서 적당히 내려보세요. 그럼 여기 단면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선택하고, 자, 가운데로 이동하고,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가 잡히나요? 아, 이거 안 잡히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어떤가요? 손쉽게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이동하고 다시 복제하고. 그러면 창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섹션을 선택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벽체를 닫아야 됩니다. 여기 벽체를 닫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사각형 그려서 만들면 안 되겠죠? 이거. 자, 벽체를 오픈하겠습니다. 에디트 그룹. 그래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싹 닫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아놔야 여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메이크 그룹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그룹을 오픈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디트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편집이 된단 말이죠. 이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 선을 긋고 푸시 앤 풀로 당겨 옵니다. 닫아주는 거죠. 닫아버리면 여기가 하나의 벽체가 돼 버리니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실창으로 갑니다. 거실창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거실창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창이 있었고, 거실창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있는 창이 있었고, 그죠? 두 가지 방법을 다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렉탱글 이 끝에서 끝으로, 자, 이 끝에는 옵셋 45mm 여기 끝에 지우고 다시 푸시 앤 풀 120mm. 자, 메이크 그룹. 우리 그때 그렸던 캐드 할 때 그렸던 건 방식과 똑같습니다. 미드 포인트까지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까지 그리고 30mm 이동. 자, 이렇게요. 옵셋 60mm, 푸시 앤 풀 30mm,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자, 유리 집어넣고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고 복사하고 다시 한번 복사하고 다시 한번 복사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선택하고, 자, 안쪽으로 이동. 자, 이런 모습이네요. 이게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렉탱글. 자, 맨 아래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위로 2100mm. 2100mm 하면 딱 맞나요? 아, 이거 딱 맞네. 안 되겠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거실창이 완성이 됩니다. 거실창까지 완성시키시면 창문은 다 완성된 것 같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방문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렉탱글 옵셋 40mm, 푸시 앤 풀. 보이시나요? 문지방 만들어진 거?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죠. 요즘은 이렇게 문지방 없죠. 그러니까 문지방이 없게 만들 건지 아니면 문지방을 있게 만들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렉탱글. 자, 이 방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200,40 푸시 앤 풀. 이렇게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문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문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잘려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보통 문손잡이는 만들지 않아요. 문손잡이는 만들지 않고 그냥 문만 이렇게 열어둡니다. 원점 0도 90도 이렇게 문만 이렇게 열어두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복사를 하시면 돼요. 각 위치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복사, 로테이트, 안 맞으면 이동.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화장실이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자, 제가 재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900mm입니다. 900mm예요. 그런데 여기는 800mm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디트 그룹,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100mm를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100mm를 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 크기가 똑같아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복사. 자, 로테이트. 다시 한번 복사. 얘는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복사.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동하기. 어디로 갈까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요. 여긴 사이즈 자체가 아예 다르죠? 크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긴 1000mm네요. 그러니까 얘도 그 다음에 문의 방향도 여기가 아니죠. 그리고 1000mm가 되도록 100mm를 더 끄집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면 바닥에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수 있겠죠. 자, 맞춰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유리를 이렇게 내서 유리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올리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이렇게요. 얘를 여기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요. 45mm. 아니, 똑같이 40mm.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얘 분해해 볼까요? 그 다음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푸시 앤 풀.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문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도 여기까지고, 대신에 렉탱글 유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긴 창문이 있죠. 그러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생긴 거죠. 2100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리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아니면 처음 우리가 그렸듯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현관문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걸레바지요. 걸레바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키 누르고 3D 걸레바지 라고 했습니다. 얘는 필요 없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삭제. 자, 걸레바지 선택하고 이제 문 필요 없습니다. 문 다 감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할 건데,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는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그리셔야 돼요. 다 경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 렉탱글 끝점 클릭하고, 자, 여기 끝점 클릭하고, 그럼 여기 선이 요만큼 오픈되어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지우면, 자, 이렇게 경로가 남습니다. 벽체를 지워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로를 그리셔야 됩니다. 벽체를 따라서 다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벽체를 따라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벽체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제 세워서 그려야 됩니다. 렉탱글. 자, 방향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그리셔야 되는데 10,100 이렇게 굉장히 작죠. 얘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 위치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하기 싫으면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다 됐으면 하나씩 하나씩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팔로우미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메이크 그룹, 팔로우미 하시고 반드시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자,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이요. 지금 이 현관 부분에 보시면 현관이 있고 여기가 중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리시는데 이게 그냥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건 삐딱한 겁니다. 이건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이네요.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45mm. 자, 푸시 앤 풀도 여기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 맞추시면 되죠. 현관 턱 맞춰서 하시고, 문이 2개 들어 있습니다. 렉탱글 옵셋 아이고 자, 선택해서 30mm 이동하고 옵셋 60mm, 푸시 앤 풀 30mm, 메이크 그룹. 자, 유리도 마찬가지죠. 유리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미드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뒤쪽, 얘가 앞쪽. 보통 여기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습은 다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가구를 조금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모델링을 해야만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성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성품 같은 경우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업은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고, 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가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구들을 직접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라고 했습니다. 이 3D 웨어하우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생각보다 데이터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용량이 많이 커집니다. 저장해 보면은 알아요. 데이터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건 감안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적당히 찾아보시고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다운로드. 자,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거 보이시죠? 얘를 분해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뭐 이상하게 들어왔네요. 이거 가지고 직접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네요. 필요 없으니까 다시 3D 웨어하우스 뒤로 가기. 지금 보시면 어이구 가구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네요. 가구 데이터들이 많네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써보도록 하죠.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그 다음 로테이트. 다시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조금 크네요. 스케일로 조금만 줄여볼까요? 한 0.9 정도. 그러면 적당히 가구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구를 제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3D 웨어하우스로 여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모델링들, 베드라고 하면 침대죠. 그 침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크네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잡아놓고, 자, 이동하기.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침대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가구들 또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걸 전부 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